네, 반갑습니다. 2025 수능화학2 해설을 맡았습니다. 저는 시영철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총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하니까 그것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제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사후적 풀이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감각으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믿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자, 학생 3명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제 뭐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되겠는데요. 옳은 학생을 이제 고르면 됩니다. 일단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그죠? 그래서 정반응도 빠르지만 역반응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 학생이 맞는 거고요. 역반응이 느리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하나가 이제 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철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철 같은 경우는 슬쩍 보니까 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채심이라 부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채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 지금 보면 원자 결정이고 요거는 이제 분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원자 단위로 되어 있는 원자 결정이 되겠고 요런 것들은 이제 분자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할 때도 아마 여러 번 반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자 결정의 또 다른 말이 공유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했다고 다 공유 결정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원자 결정의 또 다른 말이 공유 결정입니다.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공유 결정인가에 이제 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최심이 되겠고 니은은 이제 공유 결정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거니까. 자, 3번. 자, 지금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좀 주고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요 분자 사이의 인력에 대한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액체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액체일 때 분자 간의 인력은 그죠, 끓는 점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액체일 때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세면 끊기가 힘든 거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건 이제 요거가 되겠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냐라고 물어보는데 분산력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번에 마킹하시면 되죠. 요건 다가 되겠고 요건 분산력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4번. 자, 문제에서 가설 문제가 나오면 가설이 옳은 가설인지 틀린 가설인지를 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가설이 옳은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게 가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가 과학적으로 좀 맞는 얘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로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한번 들렸다 오거나 그래서 전체적인 총합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는 일종의 햇세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요. 반응의 엔탈피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의 엔탈피 합이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요 폭에 대한 이야기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4 절대값으로 따지면 여기가 그럼 111이죠. 그죠? 그럼 요게 절대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는 283이 됩니다. 283.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델타 H를 물었죠. 근데 델타 H가 지금 감소하죠. 그러니까 작아지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3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디귿 보죠. 자 이몰이 완전 연소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이몰이 연소해서 CO2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탄소인데 요게 이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2가 되면서 전체적인 요 값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 값이 얼마 될 거냐면 8이 되겠고 2, 9, 18 이렇게 되겠고 3, 2, 6,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호로 따지면 마이너스 788 그래서 마이너스 788이 되겠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방출되는 열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델타 H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그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답을 하시는 거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았을까 좀 생각합니다. 정답은 얼마냐면 788이다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죠? 넘어갑시다. 5번.
자, 문제에서 이제 두 문항이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지가 나올 수도 있고 전기분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문항씩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전지라는 것이 지금 나왔죠, 그죠? 근데 지금 전지의 핵심은 뭐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이 핵심이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고요.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되냐면 플러스 극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얘가 먼저 반응했다라는 거니까 반응성의 세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B와 A가 연결이 되면 B가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요. 반응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B가 A보다 반응을 폭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단서를 주냐면 나에서 A 전극이 감소했다라는 건 뭐냐면 A가 녹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녹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둘을 갖다가 연결했을 때 A가 먼저 녹아 나왔고요.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의 방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 흘러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고요. 그럼 이쪽에서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폭발적으로 반응했냐면 A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니까요. A와 C를 갖다 비교하면 이러한 패턴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됩니다. 할만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선지를 찾아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에서 현재 요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이 농도는 용액의 부피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국물로 이온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기억은 증가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갖다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반응성의 크기를 갖다 비교했을 때 문제에서 지금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몇 번이냐면 3, 4,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순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B가 C보다 크다. 정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알만하죠? 자, 요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지에 사실은 요 정도를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안 돼요. 자, 6번 갑시다. 자, 뭐 증기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팔조를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팔조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으니까요. 대기압이 760이 누르고 있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도 760인 거니까요. 660이 눌러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기체가 누르는 정도는 1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100 누르니까 이쪽으로도 100을 누르죠, 그죠? 네, 이쪽으로 100을 누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백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760이 될 거니까요. 400에다가 360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리 찍는 힘이 얼마냐면 360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내리 찍는 것도 360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360인 거니까요. 그럼 요게 100인 거니까 그럼 요 H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물어보면 260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요게 풀이의 끝이에요. 자, 기억부터 갑시다. 자, 기억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해당하는 기억에 대한 거, 그래서 X의 증기압, 그러니까 X의 증기압인 거니까 요 내리 찍는 요 100이 되겠죠? 100이 되겠고, 요 H에 해당하는 거 얼마냐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 H니까 260이니까 100과 260이라서 답을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7번.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조금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요 첫 번째 줄을 보고 계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잘 쫓겨나고 K 플러스는 끝까지 이온으로 버텨.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이온은 잘 쫓겨나고 K 플러스는 끝까지 이온으로 버텨.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는 자, 전기 분해를 당했는데 요거부터가 시발점이 돼요. X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구리와 칼륨이에요. 근데 칼륨은 웬만하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구리가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좋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구리가 쫓겨난 거니까 그럼 여기에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는 CuCl2를 갖다가 분해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Cl2 같은 경우도 역시 바깥으로 잘 쫓겨납니다. 그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물론 H2와 Cl2 중에 하나라고 줬지만 이미 수능을 꽂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l2는 바깥으로 잘 쫓겨난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를 이제 Cl2 가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Cl2가 되겠죠. 같은 기억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Cl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Cl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KCl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은 거니까 이 자리가 H2다 그렇게 가면
시험지를 요만큼만 운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기억부터 갑시다. 자, 기억은 실투다. 정답이 되겠고, 자, 나에서 x는 구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다에서는 H2니까 틀렸고요. 답을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8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약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주고 있어요. 약산에서, 그렇죠. 양쪽의 온도가 동일하면 KA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씁시다. 그래서 HA를 물에다가 녹이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1가. 요거 한 줄만 씁시다. 그래서 KA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 값은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1가. 그다음 요게 HA.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가에서 현재 무엇을 넣던 간에 산의 이온화 상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온도가 같다면. 그럼 나에서 이것도 가라고 해볼까요? 네, 가라고 놓고 그럼 여기를 나라고 해볼게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HA분의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1가가 그래서 양쪽은 서로 가와 나에서 요 값이 서로 같다. 그렇게 놓고 풀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지금 주고 있냐면 지금 보니까 자, 요 값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0.2와 0.1이다 이런 비를 주고 있어요. 요 값이 0.2와 0.1의 비율을 갖다 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준 겁니다. 요 값이 현재 얼마라고 줬냐면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1이다 라고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통의 H 플러스가 얼마큼이냐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2라고 놓으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은 이 값이 얼마냐면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서 존재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나에서 존재하는 H 플러스의 농도보다 많죠. 그럼 pH는 작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면 pH는 이쪽이 큰 거죠. 그래서 X하고 Y 중에 누가 더 크냐면 Y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Y가 크다. 그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NaOH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네요. 그럼 이 통에다가 NaOH를 갖다 넣으면 일단 공통이온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공통이온이 없죠. Na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면 사라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NaOH를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얘가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은 증가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지도 한 요 정도를 운영하면서 푸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9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분자량은 C가 B의 3분의 4배다 이렇게 좀 주고 있어요. 그러면 C하고 B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럼 분자량은 C가 B에 그럼 얘를 3이라고 잡으면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율은 현재 이렇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거 보니까 문제에서 밀도를 주어줬고 전체 질량을 줬어요. 그럼 질량과 밀도를 줬으면 그렇죠. 부피를 준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갖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부피를 한 잔 써볼게요. 그럼 전체 4g, 그러니까 4g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그러니까 부피가 나오죠. 그 전체 5를 5로 나누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뭐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체 부피가 현재 이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부피가 그대로 몰수비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는 똑같지만 압력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이 잡아줘야지 그때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죠. 빨랐어? 다시. 지금 같은 경우는 부피비가 2대1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온도는 같지만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까지 똑같이 만들어놨을 때 그때의 부피가 바로 몰수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의 압력을 같이 얘를 2배를 한번 할게요. 2배를 놓으면 압력이 2배 된 거니까 부피는 절반이 돼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치는 요 숫자들. 그러니까 요 숫자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놓은 상태에서 부피니까 몰수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몰수비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질량이 2인 거니까 분자량을 4로 나눌게요. 그럼 요게 이제 몰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으로 나누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몰수가 얼마가 되냐면 1.5가 돼요. 그럼 윗칸도 1.5가 되게끔 수작업을 만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3인 거니까요. 요것도 역시 3으로 나누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는 2가 되면 되겠네요.
좋아. 그럼 요게 1.5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분자량은 2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비율상으로. 그래서 A의 분자량은 2가 되겠고요. B의 분자량은 3인 거니까 답은 2분의 3.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풀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이것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를 알면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이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면 이제 요 값을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면 요 값이 나와. 이제 그걸 알면 되죠. 근데 문제는 생성 엔탈피를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주고 있냐면 HOF와 그러니까 요걸 지금 주고 있는데 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얘의 생성 엔탈피를 찾으면 이 문제는 100%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HF의 생성 엔탈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HF 1몰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로부터 요 앞에 2분의 1 갖다 써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좋아. 그래서 이 값의 델타 H가 얼마인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결합 에너지의 절반. 그럼 그 값이 얼마냐면 218. 그 다음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냐면 2분의 1x. 좋습니다. 빼기. 그 다음에 요거의 결합 에너지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570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내가 구하는 얘의 생성 엔탈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그럼 얘의 생성 엔탈피는 방금 구했죠. 그죠? 그럼 그거의 2배인 거니까 요걸 2배를 하면 436 더하기 요거 2배 x 요거 2배니까 빼기 요거는 이제 1140. 그 다음에 요건 생성 엔탈피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자,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입니다. 근데 그 값이 현재 얼마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87이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87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값이 현재 얼마라고 놓으면 되냐면 요 값을 A라고 놓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X를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항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봅시다. 74, 826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값이 17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요 X 값을 얼마냐? 쭉 넘겨보면 1140 빼기 436. 그 다음 요 값도 지금 보면 114인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74가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A가 되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 한번 해보죠. 0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 값을 갖다 빼면 얼마 될 거냐면 30에 530이 되겠다. 530. 그래서 A 더하기 530이 정답이 되죠. 그럼 A 더하기 530인 거니까요.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지를 어느 정도 운영했냐면 한 요 정도 운영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할만합니다. 그죠? 답은 2번이었고. 자, 11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평형에 대한 이야기들 좀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요. 가부터 잠깐 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T도시 P1 기압에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한대요. 여기까지 좋아. 자, 그럼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스팟을 잡으라고 하면 요 지점을 잡으면 돼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니까요. 그럼 요 지점을 잡아서 요때 온도가 현재 T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압력이 얼마냐면 P1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잡아서 이때 압력이 P1이에요. 그럼 이때 P1은 뭘 뜻하냐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을 때 그 통의 압력. 이게 증기압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존할 때 P1의 증기압력. 그때 온도는 얼마냐면 T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일단은 하나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T는 얼마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56.6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좀 찾으면 되죠. 해당되는 건 뭐 1번, 3번, 2번 그렇게 세 개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꼭지를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 상태였는데
자, 이 꼭지를 열어요. 그럼 꼭지를 열면 양쪽으로 막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온도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건은 똑같은 상태에서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이 공간을 쭉 채우려고 더 승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쭉 승화를 해서. 그래서 온도 조건이 변화가 없는 게 포인트니까요. 온도 조건이 변화 없으면 그 통의 증기압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 안에 기체가 쭉 많아지죠. 그러니까 공간이 많아졌으니까 공간을 채우려고 더 기체가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정한 상태의 숫자가 2개랍니다. 그 얘기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기체는 있어야 되는 건데 공존하고 있어야 되니까 요 스팟을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조건이 변동이 없으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고요. 그때 압력은 역시 똑같이 P1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금 문제에서 P2라고 했으니까 P1하고 P2는 그냥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온도 조건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 변동이 없으면 증기압력이 변화 없다. 근데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압력이 똑같으려면 기체 분자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 고체 양은 줄어들겠죠. 기체는 늘어났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자, 빠르게 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자, 12번. 자, 이제 슬슬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와 이때의 상태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쵸? 강철 용기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강철 용기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농도라고 주어졌지만 이제 부피가 변동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수라고 간주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갈게요. 자, A가 2B입니다. 근데 문제는 1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일정하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얼마냐면 4만큼 넣었어요. 좋아. 그럼 얘가 이제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2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4가 될 거고. 좋습니다. 그럼 반감기 한 번을 더 지나면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3이 준 거니까 여기는 6이 되죠. 그럼 요 값은 2분의 1이 한 번 더 지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2분의 1이 준 거니까요. 1이 늘어서 여기 값은 얼마가 되냐면 7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예상되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값이 몇 대 몇이냐면 8대 14. 8대 14. 그러니까 4대 7이죠. 그죠? 그래서 4대 7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1분. 1분. 그러니까 여기가 2분. 여기가 3분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한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몇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냐면 1분이 반감기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밑에서도 역시 지금 온도 조건이 똑같죠.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반감기는 똑같이 1분을 유지한다. 그거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 똑같으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똑같이 1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촉매 조건도 지금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8A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요 값을 현재 얼마라고 문제에서 준 거냐면 8A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라.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가볼게요. 두 번째. 자, A가 2B가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4로 시작했다면 이번에 X로 시작을 할게요. 네, X로 한번 시작을 합시다. 그럼 반감기는 똑같이 한 번씩인 거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2분의 X. 그럼 요 값은 X가 되죠. 반감기 한 번 더 지나요. 그럼 요거는 4분의 X. 그럼 이제 4분의, 지금 보니까 2분의 X니까 X가 더 늘어서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그렇죠. 여기는 4분의 2X에서 4분의 1X, 4분의 2X.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냐면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4분의 3x의 2배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게 1분일 때, 요게 1분일 때, 여기가 2분일 때, 그럼 2분일 때 이 값이 현재 얼마라고 했냐면 요 값이 현재 이 값이 3a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8a일 때 4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의 반토막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1.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x값은 얼마 될 거냐면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이 1이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1번부터. 자, 로마자 1에서 요 상황이죠. 그죠? 그럼 0에서 2분 동안, 0에서 2분인 거니까 0에서 2분 동안이면 전체 걸린 시간은 이제 2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A는 얼마만큼 줄었냐면 3만큼 줄었어요. 요게 이제 분자값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2분하고 3분이에요. 2분하고 3분인 거니까 전체 걸린 시간은 1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A는 얼마만큼이냐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씁시다. 그래서 여기서 3분. 그럼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 거니까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x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어든 거는 8분의 1x예요. 아까 전에 x가 1인 거니까요.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니까 2분의, 그럼 이 값은 2분의 24. 답은 12에다 마킹하면 되니까요.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요 정도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되겠는데요. 일단 반감기가 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요때 반감기가 1분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때도 반감기가 1분이죠. 그러니까 x로 시작했으면 2분의 x, 4분의 x, 8분의 x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얼마큼 변동됐는지를 갖고 누적량을 갖고 x가 1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할만하죠, 그죠?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13번. 그러니까 반감기 찾는 게 유독 올 수능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13번. 자,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하고 나를 갖다 혼합하고 물을 갖다 섞어서 퍼센트가 5%. 그러니까 20분의 1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 되게끔 이쪽에서 역시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갖다 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용질의 질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MV는 몰수니까 0.01, 0.01몰이죠. 근데 지금 화학식량이 100인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용질의 질량을 1g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용액의 질량은 이렇게 승부를 걸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은 100g.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용질의 질량.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용액의 질량이 되죠. 그죠? 요 값이 얼마냐면 1.1x가 돼요. 좋고. 그럼 이제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은 1.1x가 됐으니까요. 그럼 용질의 질량이 이제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보는 그 용매 1000g당 용질이 몇 g 있는 거냐면 2.5몰.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250g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용액의 질량이 1250g 있을 때 용질의 질량이 250g. 그러니까 5대 1이죠.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의 5분의 1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의 5분의 1만큼, 요만큼이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섞어요. 그럼 용액의 질량 전체가 다 더해지죠. 그죠? 쭉 갑시다. 그럼 100 더하기 1.1x가 될 거고요. 그럼 용질의 질량끼리 더할 수 있죠. 그죠? 1 더하기 5분의 1.1x가 돼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더 넣습니다. 그럼 용질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2.5x. 이걸 갖다 더해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5%가 나왔대. 그럼 요 값이 얼마란 뜻이냐면 20분의 1이란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이 되죠. 3.6x가 됩니다. 자, 지어서 3.6x. 그럼 이제 크로스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20 더하기 4.4x는 요 값이 100 더하기 3.6x입니다. 넘어가면 0.8x가 8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건조하게 x값이 얼마냐면 100이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시험지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은 4번. 넘어갈게요. 14번. 자, 역시 평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평형이니까요. 지금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의 총합이 똑같죠.
그 얘기는 그냥 몰수를 대입해도 평형상수가 나옵니다. 원래 농도를 대입해야 되지만 좌변의 계수와 우변의 계수가 같을 때는 그냥 몰수를 편하게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평형상수식을 일단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얘는 뭐냐 물어보면 요게 C의 제곱, A 하나, B 하나. 그래서 그냥 몰수 대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에서.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주고 있냐면 쭉 보니까 자, 지금 유일하게 주는 좌표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늘어져서 풀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럼 초기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요게 2분의 1일 때. 그럼 초기 농도, C의 농도가 2분의 1일 때. 그럼 부피가 2리터인 거니까요. 그럼 이 값이 얼마란 뜻이냐면 C의 몰수는 1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좌표가 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 C의 농도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현재 1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와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Q값이 나오죠. 그럼 Q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그래서 Q값은 1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비율이 K값과의 비율이 4인 거니까 평형상수가 4라는 정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Q와 K와의 관계에서 현재 무슨 정보를 찾았냐면 K값이 4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변함이 없죠. 좋아.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여기를 백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럼 K가 4예요. 요 지점은 K는 변함이 없고요. 비율이 4분의 1이라는 뜻은 분모값은 1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6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Q값이 16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16이냐? C의 농도가 X일 때요. 그러면 이 값은 변동이 없고 C의 농도가 X일 때 그러면 몰수로 따지면 EX일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대입했을 때 그 Q값이 16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요 값이 얼마 될 거냐면 4X제곱 그럼 요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값이 16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X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2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X는 찾았어요. X는 얼마냐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Y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Y는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식을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써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에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C는 몇 몰이었냐면 X값이 방금 전에 2였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4를 갖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K값은 4고 Q값이 16인 거니까요. 항상 Q는 K로 가려고 할 거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역반응이 됩니다.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여기가 KK가 될 거야. 그럼 요 값은 평형에 도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4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을 그냥 몰수를 대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입했을 때 K값이 4가 되게끔 하면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걸 갖다 대입하면 4-2K의 제곱 분모는 1 더하기 K죠. 그죠? 1 더하기 K의 제곱 그럼 요 값이 평형상수가 되는 거니까 평형상수는 4가 되죠. 그럼 제곱을 뗄게요. 그럼 요 제곱을 갖다 떼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일단 2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크로스 갖다 놓으면 4 빼기 2K는 2 더하기 2K가 되죠. 그럼 4K가 2가 되네요. 그럼 4K가 2가 되는 거니까 K는 0.5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요 값은 1.5가 될 거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건 1.5가 되고 그럼 이 값은 3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C의 몰 분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전체는 6이 될 거고요. 6 중에 3인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아까 전에 그 Y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고 X는 2라는 걸 구했으니까 둘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얼만큼 자기가 운영을 했는지를 좀 보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 좌변의 계수와 우변의 계수와 같을 때는 그때는 그냥 몰수를 집어넣으면 K값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이것도 괜찮아요. 역시 또 반감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지금 1차 반응인 거니까 반감기가 일정할 거라고 놓고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쭉쭉 좀 따져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조건들을 지금 주고 있냐면 헬륨은 반응이 없죠. 헬륨은 반응하지 않는데 자,
헬륨의 부분 압력은 A의 부분 압력과 같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헬륨, 전체 중에 A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는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헬륨의 몰수와 A의 몰수가 똑같게끔 만져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빨랐죠? 다시 한번. 자, 전체적인 부분 압력이 어떻다고 그랬냐면 T초가 흘렀을 때 헬륨의 부분 압력과 A의 부분 압력이 똑같대요. 그러면 전체 중에 헬륨의 몰수와 전체 중에 A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전체는 같이 쓰는 거니까요. T초가 지났을 때 A의 몰수와 헬륨의 몰수가 똑같게끔 손으로 만져주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헬륨의 부분 압력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전체 압력의 13분의 2배랍니다. 그러니까 몰 분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압력의 13분의 2가 헬륨의 몫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면 일단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반감기 찾으러 갑시다. 자, 반감기를 찾을 때는요. A의 초기값을 여러분들의 마음껏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4라고 놓을 때도 많고요. 32라고 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값을 갖다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편의상 4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이 A가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뭐 A를 한 4라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32라고 놓으셔도 되고 16이라고 놓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좀 숫자들을 조금 센스 있게 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2가 되죠. 그럼 요거는 2가 될 거고 여기 1이 돼요. 한 번만 더 넉넉하게 갑시다. 자, 1. 그럼 3이 줄었으니까 3이 늘죠. 그죠? 3이 될 거고 요거는 1.5가 될 거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요 값은 뭐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이 줄은 거니까 2분의 1이 늘어야겠죠. 그죠? 그럼 요건 얼마냐면 3.5가 될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2분의 1이 준 거니까 4분의 1만큼 늘어야 돼요. 그럼 1.5 더하기 4분의 1만큼 이렇게 늘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면은 좀 넉넉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가 T초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수 쳐야 되냐면 헬륨의 부분 압력은 A의 부분 압력과 같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T초 지난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T초가 지났을 때 A 그 값이 2예요. 그럼 옆에다 헬륨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 A의 몰수와 헬륨의 몰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전체 몰수 중에서 그러면 1, 2. 그러면 전체 값이 얼마냐면 7분의 2죠. 그럼 7분의 2는 몰 분율이 13분의 2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틀린 거예요. 자, 좋아. 이제 여기서 겁먹으면 안 돼요. 계속 가봐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T초가 흐른 지점이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T초라고 한다면 그러면 A의 몰수와 헬륨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몰 분율도 같은지 봅시다. 그럼 전체를 갖다 더하면 6.5분의 6.5분의 헬륨은 1이죠.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13분의 2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이래요. 지금 출제 기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보고 원하는 구간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13분의 2배가 지금 명확한 거니까요. 아까 이쪽이 바로 뭐냐면 시간 T초가 흐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흐른 거냐면 반감기가 2번 흐른 지점이 T초인 거니까요. 반감기분은 2분의 T초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T가 흘러야 된답니다. 2T가 흘렀다는 것은 반감기는 2분의 1인 거니까요. 2T가 흐르려면 그죠? 반감기가 4번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4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이 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16분의 4. 그럼 요 값이 4분의 1이 남았죠. 16분의 4인 거니까 요게 4분의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지금 줄어든 거냐면 그죠? 4분의 15만큼 줄었어요. 그럼 4분의 15만큼 줄은 거니까 4분의 15만큼 2대1 반응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15만큼 늘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5만큼 그러니까 4분의 15만큼 준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것의 절반만큼 태어나야 됩니다. 8분의 15만큼 그렇게 가면 되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헬륨은 변동이 없죠. 헬륨은 아까 전에 1이라고 놨으니까 그 값은 그냥 계속 1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2t가 흘렀을 때 C분의 헬륨, C분의 헬륨인 거니까 요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15분의 1인 거니까 정답은 15분의 8이 됩니다. 그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지를 얼만큼의 공간을 쓰셨는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어느 정도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갑시다. 자, 요거에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물의 질량을 똑같이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둘의 물의 질량을 똑같이 잡았고, 자, 지금 용질의 질량이 20이에요. 그럼 여긴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간접적으로 줬어요. 그럼 자, 가봅시다. 현재 퍼센트 농도가 100을 곱했을 때 이건 거니까 100을 곱하기 전에는 409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또 쪼개서 쓰면 요 값은 400 더하기 9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400 있을 때 용질이 9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이 1000이에요. 2.5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일 때 9야. 근데 현재 1000인 거는 물이 2.5배 있는 거니까 용질도 2.5배 있어야 됩니다. 9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2.5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걸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계속 가봅시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끓는 점 오름이 4대 3이래요. 그럼 끓는 점 오름이 4대 3이면 몰랄 농도도 4대 3이란 뜻이야. 그럼 물의 질량은 똑같은 거니까 용질의 몰수가 4대 3이야. 빨랐지. 다시 한번. 자, 끓는 점 오름이 4대 3이야. 그럼 몰랄 농도가 4대 3이야. 근데 물의 질량이 같은 거니까 용질의 몰수가 4대 3이야. 그렇게 되게끔 만져주면 돼요. 그럼 몰수가 4대 3이 되게끔 하려면 요거는 분자량을 5로 나누면 4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3이 되게끔 하려면 2.5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근데 요 동그라미 친 숫자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의, 그렇죠, 분자량의 비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율상으로 봤을 땐 이게 맞죠. 그럼 비율을 좀만 더 간단하게 놓으면 요걸 2.5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요 값은 몇 대 몇인 거냐면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율을 물어보면 2대 3인데 문제는 진짜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2대 3인데 이걸 실제 값으로 보정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유일하게 쓰지 않은 정보가 여기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징제압력이 현재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용매의 몰분율. 용매에 갖고 있는 몰분율이 현재 지금 이렇다는 뜻이죠. 503분의 500. 그럼 용질의 몰분율은 얼마냐면 503분의 3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쪼개서 쓰면 얘는 얼마냐면 500 더하기 3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몰수고요. 이건 용질의 몰수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물의 질량이 1000입니다. 그럼 이제 비율상으로 이런 거니까요. 1000을 갖다가 18로 나누면 진짜 몰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실제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율상으로는 500대 3인데 요걸 실제 몰수로 따지면 이만큼이 돼요. 그러면 변환할 때 얼마로 넘어가야 되냐면 18분의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18분의 2를 곱하면서 실제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18분의 2, 9분의 1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9분의 1을 갖다 곱하면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1 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질의 몰수는 3분의 1몰이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몰수는 3분의 1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몰수는 3분의 1몰인 거니까 진짜 분자량 얼마였다는 뜻이냐면 60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실제 값은 60이라면 여기에서 실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90이 됩니다. 빨간 펜 꺼내볼게요. 자, 그래서 빨간 펜으로 체크하는 요 값, 이게 진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2대 3. 여기서 대부분 끝났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값으로 변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실제 값은 60과 90인 거니까 그것의 차는 마이너스 30이 되겠고요. 그것의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30이 됩니다.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거 다시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7번. 17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 쓰는 스킬이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원에서 구경꾼 이온의 농도, 구경꾼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푸는 거. 이거 아주
관건이거든요. 화원에서도.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체크. 구경꾼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경꾼 이온의 농도는 얼마였냐면 0.5몰 농도로 시작을 하죠. 그럼 가볼게요. 자, 요 지점은 과연 얼마만큼 NaOH를 갖다 넣는지 한번 볼게요. 편의상 요거를 제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라는 지점은요. NaOH 농도는 0.5. 그럼 NaOH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럼 그 몰라요. 그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약산 400ml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집어넣은 거가 됩니다. 0.5로 시작했는데 NaOH가 몇 미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거 더하기 400으로 끝나요. 그래서 걔가 현재 얼마가 된 거냐면 18분의 1이 된 지점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양변에다가 1을 갖다가 곱하면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9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400 차이 나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8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50배를 불려줍니다. 50배. 그럼 요렇게 놓으면 크로스 없이 풀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우리가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찾냐면 50이라는 걸 찾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고요.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니까 50ml 넣은 지점이구나라는 걸 누가 빨리 찾나의 싸움입니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요. NaOH를 50ml 집어넣은 지점이라는 거를 빨리 찾아야 돼.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을 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요 지점 2번. 자, 편의상. 자, NaOH 농도가 7분의 1이 됐답니다. NaOH의 농도는 원래 0.5.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하기. 자, 처음에 약산 HA 400ml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요렇게 끝난 거죠. 얘는 현재 그 값이 얼마가 된 거냐면 7분의 1이 돼요.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을 찾고 싶어요. 양변에다 2를 갖다 곱하면 요 값은 7분의 2가 되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400 차이 나는 거고 분모 분자가 5밖에 차이 안 나는 거니까 80을 갖다 불려주면 그럼 여기는 160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560이 돼요. 그럼 분모 분자가 이제 400 차이 나고 여기서도 400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고 요 값과 요 값이 같죠. 그건 갖고 160을 넣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지점은 160ml를 NaOH 집어넣구나라는 걸 풀어야 됩니다. 요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 지점을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지점은 현재 6분의 1이에요. 또 지워볼게요. 자, NaOH의 몰농도가 6분의 1이야. 원래는 0.5로 시작해요. 그럼 몇 미리쯤 집어넣는지 모르겠고 거기에다가 HB는 몇 미리냐면 200ml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요게 풀이 끝이에요. 요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6분의 1이 됐대요. 요런 식으로. 그럼 양변에 1을 갖다 곱해줍니다. 그럼 요 값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지금 분모 분자가 200 차이 나고 분모 분자가 이제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50을 갖다 불려주면 1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300이 돼요. 그럼 분모 분자가 200 차이 나죠. 그죠? 그럼 이거 갖고 얘가 얘와 같다라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ml. 그러니까 NaOH를 100ml 집어넣은 스팟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같은 훈련을 지금 3번 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요 풀이법을 모르면 후기에다 글을 주면 그것만 제가 링크를 따드릴 테니까 이 구경꾼 이온의 농도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몇 미리쯤 집어넣은 스팟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HA 400ml, 그러니까 X 몰농도 HA 몇백 ml냐면 400ml. 자, 원자재가 지금 이만큼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만큼 들어간 거냐면 0.5 몰농도 0.5몰농도 NaOH. 그게 지금 몇 미리 지금 들어간 지점이냐면 50ml 들어간 지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값의 비율이 얼마냐면 1분의 3이랍니다. 1분의 3. 그럼 요게 1분의 3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재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화가 하나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4개가 있었는데 중화가 1개만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을 갖다 곱하면 이 값이 얼마 될 거냐면 25. 그럼 원자재가 4개였는데 25만큼 중화가 됐다. 이렇게 비율상으로 보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25개가 중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묻진 않았지만 이 X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4분의 1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내면 이렇게 바꿉니다. x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요 x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요게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럼 2번은 지금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요 지점을 갖다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지점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x가 얼마였냐면 4분의 1 HA 자, 몇백 밀리예요? 400ml 거기에다가 0.5 몰롱도 NaOH 지금 몇백 ml가 지금 들어간 지점이냐면 160이에요. 160 그렇게 들어간 지점이에요. 그럼 얘는 산이 몇 덩어리 있었냐면 100덩어리 있었고 요거 두 개 하면 얘는 얼마냐면 80만큼 있죠. 그럼 요걸 갖다 계산하면 산이 100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만큼 중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20개 남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물어보진 않았지만 산이 20개 남았고 그 중에서 80개는 중화가 된 거니까 요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냐 물어보면 그 값은 4분의 1이라고도 답변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좋아요. 자, 마지막. 자, 3번 스팟으로 가볼게요. 자, 3번. 자,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자, 3번은 뭐냐 물어보는데요. 전혀 다른 HB죠. 이번에는 HB의 농도가 얼마냐면 0.75, 4분의 3입니다. 자, HB 현재 얼마? 200. 그럼 원자재가 얼만큼 있었던 거예요? 4분의 3을 갖다 곱하면 150만큼 있었는데 거기에다 똑같은 0.5 몰롱도 NaOH를 몇 미리 지금 집어넣은 스팟이냐면 100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50이죠. 그러니까 150만큼 있었는데 50만큼 중화가 된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100만큼은 남아있어야 돼요. 100은 남아있고 50만큼은 찌꺼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2가 되죠. 그게 Y를 물어보고 있군요. 그 Y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Y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 값은 그 값이 2라는 걸 그렇게 찾으면 되죠. 좋아요. 자, 근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B와 A의 그 비율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B하고 A를 찾아볼게요. 자, B하고 A의 이온화 상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A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A는 HA분의 H 플러스의 농도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A 값이죠. 자, 분모는 B예요. 자, 분모는 B입니다. 그럼 요게 HB가 되겠고요. H 플러스가 되겠고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왼쪽 분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분수는 방금 구했어요. Y가 2라고 지금 구했고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끝나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점과 Q점의 pH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P점과 Q점의 pH가 같다는 건 그 스팟에 H 플러스를 그냥 통으로 날리란 뜻이야. 이게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이 비율만 알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P점과 Q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 HA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게 4분의 1이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나는 이걸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의 역수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HA분의 요건 거니까 4분의 1의 역수니까 요 값은 4가 되겠죠. 자, 요 지점에서는 아까 2였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저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8이 될 거고요. 8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16에 마킹을 하셔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시간을 좀 뺏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얘기는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 구경꾼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이게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는 화학원에 나오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제가 링크를 아까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0ml, 160ml, 100ml라는 그 스팟을 찾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죠?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자, 이게 18번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18번은 어렵지만 일단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식이 너무 심플하게 나왔어. 그럼 식이 심플하면 분자량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은 여기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2g 태어나는 거니까 여기는 2가 돼요. 분자량을 찾았고요. 자, 평형상수 구합시다. 자, 평형상수는 BA1스 AA
그럼 분모가 2개고 분자가 하나니까 여기다가 부피 하나 보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형상수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질량이 나오면 질량 보존 써야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 쓸게요. 그럼 이게 분모를 1g이라고 할게요. 1분의 14. 그럼 전체가 15g이 계속 만져줘야 되는 거니까요. 요건 합쳤을 때 5g밖에 안 되니까 3배를 하면 여기 6g이 될 거고요. 여기는 9g이 되죠. 좋아. 그러니까 15g이 되게끔 쭉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몰수로도 바꿀 수 있죠. 자, 분자량이 2인 거니까요. 그럼 요걸 2로 나누면 7몰이 되겠고요. 요건 1로 나누면 1몰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요 값은 이제 6인 거니까요. 2로 나누면 몇 몰이 될 거냐면 3몰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9몰이 돼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버벅댔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밀도하고 질량을 주어진 거니까 문제에서 부피를 찾을 수 있죠. 부피는 뭐 여기다 쓸게요. 부피는 자, 질량이 15예요. 15. 15를 갖다가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되죠. 그죠? 그럼 그 값은 얼마 될 거냐?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질량은 15. 15를 2로 나누면 얼마 될 거냐면 이 값은 7.5가 됩니다. 요게 부피예요. 몰수는 아니죠. 자, 온도 조건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온도 조건까지 같을 때의 부피가 몰수비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몰수로 변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온도는 똑같이 1로 맞춰줄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요거를 그냥 똑같이 T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온도를 T로 잡으면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9분의 8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를 9분의 8배만큼 하면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죠? 7.5 곱하기 9분의 8배. 그래서 온도가 같은 조건일 때 그때의 부피가 몰수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럼 요걸 갖다 약분을 하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3을 저쪽으로 이양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건 몇 대 몇인 거냐면 3대 4가 되죠. 그러니까 양쪽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4가 되면 됩니다. 요게 몇 대 몇이냐면 몰수비가 3대 4가 됩니다. 여러분 멋있게 못 풉니다. 시험장에서. 이 정도를 계속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수비가 3대 4인데 여긴 실제적인 몰수비가 12몰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정을 할게요. 12. 그럼 요 값은 3배를 친 거니까 여기도 3배를 쳐서 얼마 될 거냐면 9가 됩니다. 풀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1몰과 7몰이에요. 그럼 식을 쓰면 2A가 자, B가 있어요. 처음엔 몇 몰이냐면 1몰이 있었고 7몰이 있었어요. 그러면 쭉 반응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끝났을 때 몇 몰로 끝났냐면 12몰로 마지막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로 끝났어요. 그럼 중간엔 9가 됐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값이 얼마냐면 몰수비가 3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몰수가 늘어나는 건데 3몰이 늘어난 거니까 한 판 진행될 때마다 한 개씩 늘어요. 3개 늘었다는 건 3판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6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가 됐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가 3몰, 9몰 우리가 구해 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3몰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9가 되죠. 그러면 3이 사라져서 3이 된 거니까 여기 이제 6이 될 거고요. 9가 늘어서 9가 된 거니까 여기는 3이 되면 6이 늘어나서 9가 된 거니까 3이 됐죠. 좋아요. 그러면 7이 6이 됐다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고요. 그럼 그것의 2배. 이렇게 하니까 스케일이 딱 맞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처음. 여기서 첫 번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로마자 1번. 그리고 이렇게 가서 로마자 2번.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거꾸로 좀 풀어야 빠르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X값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럼 X값은 요 몰수를 갖다가 질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형. 그럼 B는 얼마냐면 6이 될 거고요. A는 얼마냐면 3이에요. 질량 물었으니까 곱하기 분자량을 갖다 곱해야 됩니다. A의 분자량은 1이죠. 1 곱하면 되겠고요. B의 분자량이 2였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요게 지금 첫 번째 X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끝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형상수가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럼 첫 번째 평형상수.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평형상수는 여기에요. 그럼 A분의 B, A분의 B 그런 느낌으로 푸세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이쪽 마지막. 평형에 도달했을 때 A분의 B 그리고 A분의 V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A분의 B 그 값은 얼마냐면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V A분의 아까 전에 부피를 우리가 얼마라고 구해놨냐면 5라고 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평형상수 갑시다. 자, 두 번째 평형상수는 이거죠. A분의 B 그런 식으로.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A분의 V A분의 V 부분의 V는 얼마라고 구해놨냐면 우리가 7.5로 구해놨습니다. 이게 풀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을 요렇게 약분해서 요게 지금 2.5가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10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걸 번분수를 해주면 이 값이 얼마 될 거냐면 7.5. 그럼 요건 번분수하면 90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요 값은 곱하기 4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요렇게 4를 곱할게요. 그럼 5로 한번 나눠주면 이 값은 얼마냐면 2를 곱해봅시다. 거꾸로. 그럼 여기는 18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15가 되죠. 약분을 해보면 여기는 12가 될 거고 12와 4를 갖다 곱하면 48이 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고 사실은 좀 어려웠던 두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시간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9번. 19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양적 관계수가 이제 연습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를 저는 제일 먼저 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꺾였죠. 이게 종결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냐면 요만큼의 몰 분율이 존재할 때 종결이 됐다. 이게 무슨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가급적 남는 거 없이 최대한 알뜰하게 반응을 해서 여기 지금 탁 도달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천천히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 더하기 2B가 C 더하기 4D예요. 그러니까 반응할수록 C와 D가 많아지는 건데요. 여기 남는 거 없이 최대한 반응해서 지금 종결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시험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C의 양은 0.5래요. 그러니까 이 값은 0.5라고 문제에서 줬고 얘가 남는 거 없이 딱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K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를 놓는 배포도 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남는 거 없이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K와 2K라고 놨고 그래서 K와 2K 그럼 여긴 K와 4K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반응해보면 얘는 0.5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4K가 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쵸? C분의 D가 2다. C분의 D. 그러니까 C분의 D가 2라는 것은 얘가 2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의 절반이 같다는 뜻이죠. 그죠? 이것의 절반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K 값이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2가 되죠. 좋습니다. 그럼 요 값이 0.5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1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조건들을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 전체 몰수가 n으로 일정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n이 현재 얼마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준 거냐면 2라고 문제에서 준 거네요. 왼쪽 값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하나에서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n은 2에서 끝났다. 원래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연 새로운 얘기들을 좀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 A 값도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에 요 꺾인 지점, 내가 원하는 그 지점일 때 A의 몰 분율은 얼마냐면 전체 2분의 0.5죠. 2분의 0.5,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진 않았습니다. 4분의 1. 근데 그것의 5분의 9A.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분의 9A일 때는 과연 얼마냐. 그래서 그 값이 20분의 9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연 20분의 9일 때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까 전에 전체 몰수는 항상 2로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2로 일정하다면 전체 분의 9. 그런데 2야.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0.9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 얘기는 쭉 지워서 요 값을 얼마라고 잡으라는 뜻이냐면 0.9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A를 0.9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의 몰수는 아까 전에 고정값이라고 그랬죠. 0.5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이 몰로 일정한 거니까 이 값은 1. 얼마가 될 거냐면 그렇죠. 요거는 지금 1.4인 거니까 그럼 요거는 0.6이 됩니다. 요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원이 돼 버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그러면 1대 2 반응인 거니까 0.3, 0.6, 0.3 그럼 여기가 1.2가 돼요. 그럼 요 값은요 0.6 그리고 요 값이 얼마냐면 늘어난 거니까 0.8 그럼 여기는 1.2가 되죠.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부분 압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A의 몰 분율을 일단은 쭉 계산을 해서 요게 2.6분의 A의 몰 분율은 0.6이 됩니다. 그럼 몰 분율인 거니까 전체 압력을 갖다 한번 곱해줘야 부분 압력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그 힌트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전에 2몰이었죠. 2몰. 그러니까 2몰일 때 압력이 전체 압력 1이랍니다. 그러니까 몰수의 반토막을 치란 얘기예요. 전체 압력을 구하려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전체 몰수가 얼마냐면 2.6이에요. 그럼 2.6의 반토막이 전체 압력인 거니까 그 값이 얼마냐? 1.3이 되죠. 요거 약분을 하면 요게 돼서 0.3이 됩니다. 요 값을 갖다 계산하면 0.3. 그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아까 전에 n은 2라고 아까 구해 놓은 거니까 여기다 2를 갖다가 한 번 더 곱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0.6이 됩니다. 그럼 10분의 6인 거니까 5분의 3이 되겠네요.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좋아요.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시간 소모가 아마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풀이 과정은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건데요. 지금 보면 또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1차 반응인 거니까 A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으로 감소할 겁니다. 흔히 반감기를 놓을 때는 초기의 농도를 4라고 잡아도 되고 16이라고 잡아도 되고 32로 잡아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반감기가 얼추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자, 이때는 온도가 T1인데 이때는 온도가 달라요. 그럼 반감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반감기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는요. 아, 이거는 반감기가 2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 폭이요. 이 비율이 뭐냐면 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에요. 그럼 이 값은 반응물은 줄어들 거고 생성물이 늘어날 거니까 전체 값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A가 7A가 됐다는 건 7배인데요. 이건 굉장히 빠르게 10배가 돼요. 이게 뭘 뜻할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7배가 되는데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10배가 돼요. 이게 폭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응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폭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반감기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주어져 있는 반감기가 2분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반감기가 그거보다는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아예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개요는 좀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비약 없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A만 집어넣어요. 그럼 A가 자, B 더하기 C인데 자, A의 초기 농도를 그냥 넉넉하게 32라고 잡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정을 할게요.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요. 그러니까 16. 그럼 여기도 16. 여기도 16. 또 한 번 지나요. 8. 그럼 여기 값이 24. 그럼 여기도 24. 한 번 더 넉넉하게 지나봅시다. 4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여기서 4가 준 거니까 4가 늘어나서 28.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2가 주는 거니까 여기는 30. 2가 늘어야 되니까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뭐 30.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가 2분이라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대 7의 비율이 되는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반감기가 한 번 지납니다.
그럼 A분의 B 더하기 C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이 2의 비율을 갖죠. 그리고 2분, 4분, 6분이죠. 그죠? 그럼 이 값은 4분의 2를 더하면 56이니까요. 14가 돼요. 그러니까 2대 14인 거니까 1대 7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갖고 얘가 0분, 여기 2분, 4분, 6분 이렇게 된다는 걸 찾는 거고요. 이걸 갖고 우리가 반감기가 여기선 2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조건은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온도가 달라졌어요. 그럼 반감기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데 아까의 반감기가 2분이었다면 이건 갑자기 폭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보단 짧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인 거야. 같은 얘기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한 번 더 씁시다. 자, A가 B 더하기 C가 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넉넉하게 30이라고 자꾸 나중에 이제 보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예사정이고 이건 예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16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A하고 B가 같이 들어있는 상태야. 그럼 초기 값이 B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그럼 요 값을 넉넉하게 32라고 잡았다면 요 값이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요 값은 32B로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물론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이 되게끔 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다시. 그래서 요 값은 얼마냐면 32B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반감기 스타트합니다. 16. 그러면 32B 더하기 16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는 16이 돼요. 좁으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24만큼 준 거니까 여기는 32B 더하기 24.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24. 한 번만 더 넉넉하게 합시다. 그럼 4. 그럼 여기서 지금 4가 준 거니까 4가 늘어서 32B 더하기 여기는 28.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28이죠. 그렇게. 아니면 28이 줄었으니까 28이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비율이 1대 10대 46 그렇게 되는 것들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비율이 예분의 예인 거니까요. 그 값을 B라고 놨을 때 자, 10B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2분이지만 반감기가 여러 번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은 얼마냐면 8분의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더하면 32B 더하기 요게 48이 돼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될 거냐면 4B 더하기 6이 되죠. 이러면 나온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 값과 요 값이 B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할게요. 1을 대입하면 요 값이 1대 10이 되면서 1과 10이라는 그 비율이 딱 맞죠.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찾냐면 시간 안에 주파하시려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B가 1이라는 걸 찾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찾는 거냐면 우리가 32라는 걸 이런 식으로 찾게 됩니다. 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이죠. 네, 여기가 2분. 그러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났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반감기가 1분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이란 뜻이고요. 그럼 여기가 4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감기를 한 번만 더 지나봅시다. 그럼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그럼 2가 준 거니까요. 그럼 2가 늘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32B 더하기 요 값은 30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 될 거냐면 30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반감기가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냐면 2분일 때. 자, 2분일 때. 자,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이 비율이 3이다라는 조건들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바로 풀면 됩니다. 자, PV는 NT예요. 그럼 PV는 NT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철 용기라고 줬어요. 강철 용기인 거니까 부피값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어떤 물질의 부분 압력을 구하는 공식은요, 그 물질의 몰수 곱하기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보정을 한번 할게요. 자, 얘가 5N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실험은요, 이제 실제 값으로 놓을게요. 그럼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5N이라고 준 거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은 비율로 들어있는데 합쳐서 6N이래요. 그럼 비율을 이제 실제 값으로 보정합니다. 그럼 3N과 얼마가 되냐면 3N이 되죠.
됐어요. 계속 가보자요. 자, 그럼 이제 2분이 지났을 때, 그럼 여기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요. 그럼 반감기가 한 번 지난 거니까 5n에서 2분의 5n만큼, 그죠? 그럼 2분의 5n만큼 남은 겁니다. 그럼 2분의 5n이 사라진 거니까 2분의 5n만큼 태어났겠죠? 그럼 C는 얼만큼이냐 물어보면 여기서 쓸게요. 자, 2분의 5n만큼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그때 온도인 거니까 T1이 되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보니까요. 나에서 지금 보면 얼마라고 했냐면 첫 번째에서 가에서 B는 그만큼 태어났다고 지금 놓은 거고요. 분모값은요. 나에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나에서 A만큼은요. 2분인 거니까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겁니다. 그러면 3n에서 반감기가 2분의 3 그리고 또 그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3 그러면 4분의 12에서 4분의 10에서 4분의 3이 된 거니까 4분의 9 만큼 사라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만큼 태어나야 되냐면 4분의 9만큼,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남게 되죠. 씁시다. 그럼 여기서는 4분의 3n만큼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곱하기 얼만큼이 될 거냐면 그때 온도인 거니까 T2가 되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고요. 그럼 그 값이 현재 얼마라고 줬냐면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분의 20이에요. 6분의 20. 그러면 3분의 10이 되죠. 6분의 20인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10이 되겠고요. 3분의 10에다가 이 값을 갖다 곱해서 3이 된 거니까요. 그럼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10분의 9를 곱해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정작 물어보는 건 4분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분일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분수를 다시 한번 넣읍시다. 자, 4분일 때 가에서 가를 한번 볼게요. 그럼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니까 4분의 5n. 그러면 4분의 15n만큼 사라지고 4분의 15n만큼 태어났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4분의 15n만큼 그때 곱하기 온도 T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4분의 1대인 거니까 여기네요.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6분의 3n 만큼 남은 거니까 16분의 48에서 빼면 16분의 45n만큼 사라진 만큼 C가 태어난 거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 곱하기 그때 온도인 거니까 T2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 T2분의 T1이라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애초에 10분의 9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비율로 풀어도 되지만 사실 좀 사후적 풀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놓고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를 1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4를 갖다 곱해주면 요 값은 16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60이 되겠죠. 그죠? 그럼 16끼리 날아갈 거니까 그럼 15로 갖다 놓으면 이 값은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4에다가 아까 전에 요 인자가 10분의 9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10분의 9를 갖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그럼 요 값은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답은 5분의 6이어서 1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 문제는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반감기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근데 어떻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반감기가 주어져 있는 이쪽 볼게요. 주어져 있는 분수가 그냥 분수를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0분, 2분, 4분, 6분. 아, 그러면 최소한 여기선 경우를 놓지 말고 반감기가 2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폭등을 하죠. 그 얘기는 반응을 많이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비율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생성물이 위에 있는 거니까 반응을 많이 할수록 폭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반응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는 반감기는 짧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1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그 논리적인 근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선 32로 놔도 되고 8로 놓으셔도 되고 4로 놓으셔도 돼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놓는 숫자들이 좀 다를 텐데요. 넉넉하게 32라고 놓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탭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진행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30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16, 8, 4, 2 그런 식으로 쭉 놨고요. 여기서도 역시 32, 16, 8 제가 넉넉하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좀 같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얘는 32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예사정이고 여기선 이건 예사정이야. 함부로 얘가 32개, 32개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놨냐면 여기엔 B가 났고요. 여기 값에서 똑같은 2분이 지났지만 여기서는 반감기가 2번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봐야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긴 B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4B 더하기 6인 거니까 B에다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그렇게 스케일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갖고 B가 1이라는 걸 찾아서 32와 32구나. 합쳐도 6n인 거니까 실제 값으로 보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30 합쳐도 6n인 거니까 3n과 3n. 여긴 그냥 5n.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기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요 값에서 부분압력의 조건들을 줬지만 부분압력은 PV는 NT에서 강철 용기인 걸 부피는 무시하고 NT의 곱인데요. 그래서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가지고 첫 번째는 A분의 P.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얼만큼. 그래서 A만큼. 근데 여기서는 P. 사라지는 만큼 태어나는 거니까 그걸 갖고 분자값을 놨고요. 사실은 T2, T1을 저도 이제 시간을 재고 풀면서 어차피 요 인자가 똑같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학생의 입장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학생들은 이거 절박하게 풀기 때문에 사실은 요 인자와 요 인자가 똑같다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푸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6분의 20, 그러니까 3분의 10이 변환이 될 때는 3으로 돼요. 그 얘기는 10분의 9를 곱하면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자가 10분의 9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 역시 10분의 9를 갖다 곱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숫자를 계산할 때 멋있게 풀려다가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풀지 마시고 요 정도의 약분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16분의 45고요. 분모값을 16으로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6을 맞춰주면서 분모를 없애주면서 45분의 60. 요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3분의 4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에서 넘어갈 때는 얼마 갖다 곱했냐면 10분의 9. 약분되면서 3이 되고 2와 5가 되고 답은 5분의 6. 그렇게 해서 선지에서 답을 1번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전문항을 제가 다 좀 꼼꼼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일단은 해설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사후적 풀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 입장에서는 다 풀고 나서 천천히 이걸 해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풀면 더 깔끔하겠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풀 수 있는 풀이법, 그런 계산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현장에서 계산도 좀 보여드리고 사후적 풀이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시험 보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 프린트를 다시 한번 보면 18번, 19번, 20번 중에서 18번과 20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파가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요. 여기로 오기 전까지 17번 잠깐 볼게요. 17번에서 구경꾼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몇 미리를 지금 집어넣는지 그 개념. 요거는 화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화원에서 여러 번 썼던 개념이 지금 출제가 된 거니까 아까 제가 17번을 풀어주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구경꾼 이온의 농도의 희석 관점으로 푸는 것들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면 제가 EBS에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바로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정말 많으셨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해설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